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이승주TV의 사당동 공인중개사 이승주입니다. 2026년 8월 무더위 폭염 속에서 영상을 찍는데요. 이 시점 중개업을 하고 있는 중개업 현황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그나마 운이 좋게 최근에 거래 한 건을 큰 걸 했지만, 대부분 다른 분들 알고 지내는 다른 중개사무소 대표님들 보면은 다 거래가 없다고 합니다. 정말 심각하게 매물이 다 씨가 말랐어요. 그리고 매매 자체도 일어나기가 되게 힘든 구조로 진행이 되고 있죠. 또 세제가 계속 개편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선 전월세는 씨가 말랐어요. 씨가 마르고, 그리고 매매 자체가 결정적으로 계약이 체결되기까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다른 대표님이랑 통화했을 때는 6개월 동안 계약서를 한 건도 못 썼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고, 너무 힘들다, 주담배만 피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진짜 시국이 시국인지라 정말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집값은 계속 폭등하고 있죠. 얼마 전에도 세제 개편이 대폭 일어났는데요. 이제는 1주택자까지 건드렸죠. 중개업을 하면서 현황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을 같이 좀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올린 게 있지만, 전월세 시장은 우선 지금 속된 말로 박살났습니다. 앞으로도 더 심해질 겁니다. 자, 그 이유 그리고 근거를 지금 중개업을 하면서 이런 수요와 공급의 사이클로 기반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우선은 매물이 공급이 돼야 수요자가 그에 맞춰서 적당한 곡선을 그리면서 가격이 형성됩니다. 그쵸? 청약, 승낙 이루어져야 계약이 합치된다, 이런 민법적인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수요와 공급, 1차적인 자본주의 시장에서, 시장경제 체제에서 이 그래프를 보자고요. 그래프가 지금 공급이 없습니다. 근데 모두가 내 집 마련을 하거나 모두가 내 집을 소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내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도 부득이하게 세를 주고 다른 동네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세를. 그런 경우도 정말 흔하죠.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모든 트랙을 막아버리고 모두 다 투기꾼으로 간주한 상태에서 모두 다 세제 혜택을 없애버리면, 결론적으로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다주택자는 모든 물량을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를 못하는 상태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안고 가면서 그 조세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나오는 세금 폭탄들을 그냥 다 누구한테 전가해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세입자들한테 전가를 할 거고, 본인들이 계속 세금을 많이 물렸으니까, 그리고 세금 혜택도 없어지니까 시장의 매물을 기왕에 어차피 세금 많이 폭탄 맞는 거 훨씬 비싸게 내자라고 그렇게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계속 가격은 상승하고, 전월세는 공급이 줄어들면서 수요는 계속 있으니까 당연히 씨가 마르면서 가격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그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면서 현재 이재명 정부 1년이 되면서 폭등이 엄청나게 일어났죠. 문재인 정부 때부터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을 했는데요, 그때 폭등은 사실 지금 제가 느끼는 폭등보다 적습니다. 그 정도입니다. 지금 제가 실제 거래를 해보면, 예전에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주요 아파트들의 거래가가 지금 전부 다 신고가는 한참 돌파를 했습니다. 돌파를 하고 이제 기본값이 됐어요. 그 예전 신고가가. 물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할 수 있지 않냐? 그러면 안 오른 아파트들이나 지방의 아파트들은요, 그 물가 상승률마저도 반영을 못한 곳들은 뭡니까? 결과적으로 서울 수도권에만 이 쏠림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또 어떤 현상이 일어나요? 지방과 양극화가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지방에 있는 분들은 그 가격이 그대로예요.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 살고 있었던 분들은. 그러면 이분들은 재산이 예를 들면 1억 원이라고 쳤을 때 3억 원이었던 집이 10억, 20억이 됐어요. 그럼 상대적으로 양극화가 심해질 수밖에 없죠. 벼락 부자가 되고 한 명은 벼락 거지가 되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다들 어디로 올라 그래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서울을 올라 그럽니다. 그럼 또 어떻게 돼요? 살 집이 없어요. 그럼 또 어떻게 돼요? 새가 마파랍에 개눈 감투듯이 나가는데 어떤 가격으로 올릴까요? 시장 경제 체제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냥 자본주의 구조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수요가 높아지는데 공급은 없으니까 당연히 공급을 이 간격에 내놔도 거래가 되죠.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서울 수도권 모두 전고점이 웬만한 아파트들은 돌파를 다 했죠. 그리고 이젠 빌라까지도 서울 수도권에 있는 곳들은 지금 다 매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자, 이 원인이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우선은 분양 공급이 없습니다. 분양이 이제 서울에는 빈 땅이 없어요. 유휴지도 없고 택지도 없습니다. 그럼 이 기본적으로 이 땅을 갖다가 개발하려면 뭐밖에 없냐면 재건축 재개발이에요. 물론 지금 모아타운, 신통 많이 하고 있지만 역세권 개발 사업 많이 하고 있죠.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거지, 기존 살던 사람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박탈할 수 있는 공권력을 쓸 수 있는 게 절대 없습니다. 2주까지 정식적인 재건축 재개발의 절차를 거쳐야 되죠. 그러면 사업시행 인가나고 관리처분 인가 나고 나서도 2주가 몇 년이 걸려요. 그렇게 빨리빨리 한다고 해도 그 몇 년 사이에는 아파트가 그렇게 빨리 올라오지가 않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분양 예정이 거의 없단 말이에요. 보니까 2028년 정도가 이제 3만 호 공급으로 거의 끝나는 상태인데, 그 말은 10년 전에 아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때 공급을 늘렸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결과적으로 껄무새가 될 필요는 없지만 지금 현재도 분양이나 재건축 재개발에 대해서 굉장히 속도를 높이고 공급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당분간 몇 년 동안은 폭등 상승이 계속 이어질 거라고 추측이 됩니다. 문제가 뭐냐면 전세가나 월세가가 올라가면은 이 매매가를 받쳐주게 돼 있어요. 매매가가 일방적으로 떨어지질 않아요. 같이 올라가는 거죠. 밀어 올리니까요.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자, 이게 서민을 위해서 이런 다주택자 투기꾼 잡고 정책의 취지라면 좋을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역설적으로 아이러니하게도 서민이나 무주택자들을 다 죽이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왜냐면 지금 제가 또 중개업을 하고 있으니까 탁상공론이 아닌 게 행정사로도 중개사로도 많은 거래 의뢰를 받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매물이 없다 보니까 전세 가격 같은 경우도 제가 주변에 거래하는 아파트들을 봐도 계속 올라가죠. 근데 매물은 여러분들 동네에 있는 집들 보세요. 아파트 보세요. 지금 매물 보시면 네이버 부동산 같은 데 보시면 전세 월세가 거의 없습니다. 대단지에도 한두 개 나올까 이런 정도고요. 그나마 많이 나열되어 있는 거는 동일 매물 묶기로 하면은 거의 동일한 매물을 갖다가 여러 군데에서 올렸거나 아니면 좀 나쁜 부동산 같은 경우는 다른 동호수로 그냥 임의로 광고를 올려버리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지금 이제 최근에는 집주인 소유자 확인 이런 거나 통신사 확인 등을 통해서 이런 부분은 많이 걸러졌고 또 부당한 광고 표시를 금지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많이 근절이 됐지만 그렇다 해도 암암리에 카르텔을 형성된 사람들끼리는 그런 식으로 광고를 올리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실입주가 가능하고 맞춰질 수 있는 매물의 수는 현저히 적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지금 보유세, 양도세 모두 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맞춰서 종부세도 올리겠다 막 이런 식으로 됐다 하면은 당분간 아주 짧게는 좋은 집에 사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여력이 안 돼서 혹은 갑자기 형편이 어려워지신 분들 같은 경우는 급매로 내놓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런 분들은 일부고 또 다시 이걸 돈이 있는 분들이 사들이면 이분들은 결국에는 팔질 않아요. 여력이 있는 분들이니까. 그래서 사실 강남 3구에는 규제가 그렇게 크게 적용이 의미가 많이 없는 게 물론 갭 투자는 원천 차단될 수 있겠죠. 근데 어쨌든 거기는 부자들의 리그입니다. 부자들의 놀이터예요. 돈이 많으면 그분들은 뭐가 됐든 얼마가 됐든 현금으로 삽니다. 그래서 규제가 아무리 많아도 이 규제의 방식이나 규제의 방법을 세분화해서 가야지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일원화시켜서 이런 식으로 가면은 힘들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이렇게 세법 개정이 계속 있잖아요. 그리고 이 개정에 또 단서를 넣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지금 1주택자도 막 건든다고 하니까 반발이 심해지니까 또 예외 규정을 두겠다라고 하면서 막 어떤 단서들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데 저처럼 이쪽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법을 못 따라가요. 이쪽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도 법을 못 따라갈 판인데 그럼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끓는 물에 개구리가 따뜻하다 이렇게 있다가 그냥 삶아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대부분의 서민들이 이렇게 있다가 왜 이렇게 집값이 올랐어? 이러다가 나중에 갈 데가 없네? 이러고 있어요. 집주인들한테 요즘에 전화 오는 게 엄청 무서워한다잖아요. 옛날에는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계속 강화가 되면서 임차인들의 권리를 강화시키긴 했지만 지금은 그 권리에 상관이 없이 임대인들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실거주 사유로 지금 들어온다라는 말을 하는 경우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매물도 안 나오죠. 임대인이 다른 사람으로 세를 놓지도 않죠. 기존 임차인들도 어떻게든 살려고 하죠. 그리고 임대인들이 들어가면은 본인이 거주하니까 세가 안 나오죠. 이런 식으로 공급이 계속 줄고 거래도 없고 쫓겨난 세입자들은 어떻게 돼요? 다른 집을 구해야 되는데 집이 없네요. 그럼 어떻게 돼요? 호가를 얹어서라도 나온 매물을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식의 사이클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점점 한 1년 사이에 지금 말도 안 되게 집값이 올랐어요. 제가 실제로 거래를 하면서도 와 이게 맞나? 이 금액이 맞나? 싶다니까요 정말. 전세 월세도 그렇고요. 지금 원룸 투룸도 그래요. 심지어 원투룸을 구하는데도 지금 매물이 없고 오히려 지금 또 원룸 같은 경우 특징이 뭐냐면 서울 살던 분들이 원룸에 살다가 너무 힘들어지니까 지방으로 내려가는 경우들도 많아졌어요. 이게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습니다. 통념상 다 그런 건 아닌데 저는 일단은 원투룸 거래는 많이 안 하고 있지만은 원투룸을 가보면 그 집들이 비어져 있어서 세입자분들이 비밀번호를 주시거든요. 그러면 그 이유가 본인들이 지방에 내려와 있다. 본인들이 이제 급하게 내려오게 됐다. 이런 식의 사유들이 되게 많아요. 원투룸은 이런 특징들이 좀 있는 거고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기준해서 거래를 봤을 때 경기 동향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실거래는 계속 오르고 있고 보유세, 종부세, 그리고 양도세 이런 세금들이 계속 올라가면 이제 주인들은 조세 전가라고 하죠. 조세 전가를 누구한테 할 수밖에 없냐면 지금 살고 있는 임차인들한테 월세를 올려받는다. 세금이 너무 많이 나온다.
집값이 많이 올라갔다. 이런 이유면 거절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나가야 되면 다른 집을 못 구하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 조세 전가가 계속 임차인들한테 되면 임차인들은 계속 부담이 되는 거예요. 허덕이는 거죠, 이제. 결론적으로 이런 형태의 방식들이 무주택자를 보호하는 게 아니라 무주택자들이 더 위험해지는 상황으로 아이러니하게 변질이 됐습니다. 서민을 위한 정책이 안 되게 되고 서민을 죽이기 위한 정책으로 돼버렸다라는 게 지금 현재 부동산 상황의 팩트입니다. 다 필요 없고요. 앞으로 집값은 엄청 폭등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건데 전월세는 더더욱 구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저는 가급적 빠른 시간 내에 여러분들 내 집 마련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요. 어쨌든 내 집이 있으면 첫째로 심리적 안정감은 정말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물가 상승률만큼은 반영이 웬만큼은 돼요. 정말 자신이 살 수 있는 범위에서 최선의 것을 산다면. 다만 이제 제가 투자 채널은 아니다 보니까 뭐 어떤 아파트를 어떤 입지에 어디를 사셔야 된다는 말씀까지는 못 드리겠지만은 일반적으로 모두가 피해야 되는 그런 조건들이나 모두가 선호하는 그런 꼭 봐야 되는 조건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꼭 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피스텔을 지금 대체제로 무리하게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 소견으로는 이 경기가 사이클이란 게 있기 때문에 마냥 항상 오르지만도 않고 항상 떨어지지만도 않지만 하락장 때는 이 오피스텔이 굉장히 애물단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지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너무 섣불리 무리하게 매수하시는 거는 권장드리지는 않습니다. 경기 사이클이 나빠지면 이분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제가 중개업을 하면서 현황은 뭐냐면 일단 매물이 접수되는 건이 거의 현저하게 줄고요. 거래 가능한 건도 현저하게 줄어들고 지금 임차인들도 혹시 집주인이 전화가 올까봐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있다. 연락이 오면은 오히려 무서워할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까지 돼버렸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월세 세입자를 보호하는 임대차 보호법이 아이러니하게 어떻게 보면은 바늘이 안 들어가는 상황이 돼버렸고 무용지물인 상황까지도 돼버렸고 이 무주택 임차인들이 굉장히 집을 구하기 어려워지는 더 힘들어지는 그리고 더 비싸지는 상황이 생겼다라는 게 지금 현실적인 상황입니다. 중개업 하시는 다른 분들이 힘들다는 이야기는 그냥 제가 중개사로서 같은 동네에 있는 분들 다른 분들한테 물어본 얘기들 이런 얘기들을 이야기한 것일 뿐이고 지금 정책적으로나 시장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오늘의 포커스고요. 굉장히 지금 힘듭니다. 많이 힘들고 중개업 자체도 힘듭니다. 저도 사실 지금 되게 여러 개의 직업을 갖지 않았거나 만약에 최근에도 이렇게 큰 거래를 정말 감사하게 하지 못했다면 저도 정말 처음으로 손가락을 빨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나마 정말 다행히 다른 요소들이 도와줘서 지금 버티고 있는 것인데 그것도 안 되는 분들은 정말 매일같이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손가락 빨고 그냥 화면만 보고 계세요. 멍하니 앉아있고. 지금 중개업 상황도 이렇다. 전체적인 이 중개업 현황까지 같이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느끼시는 바가 있다면 또 중개업을 하시는 분들도 본인의 동네의 상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요.